그래도 얘는 과거에서만 쓴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would라는 것도 과거형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우리가 회화문에서 많이 나오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럼 여기서 would가 과거형인 거예요? 너 음료수 좀 처먹을래? 이게 과거형이에요? 아니잖아. 현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 Would you like would라고 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는 여러분 현재형은 현재 시제, 과거형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를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다? 현재형과 과거형은요 시제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형, 과거형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기준이 뭐냐면요. 얘네 둘은요 의미로 구분하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뜻이 달라. 뜻이 다르다고. 뜻이 어떻게 다르냐면 잘 들어봐. 현재형은요. 조동사의 현재형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조동사. will 볼게요. will. 우리가 보통 will은 미래 시제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이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단순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커서 꼭 의사가 될 것이다. 어떤 본인의 의지를 담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또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아마 내일 그러지 않을까? 내일 비가 오지 않을까?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라는 추측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이 말에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추측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can도 똑같아요. can 우리가 보통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나는 타자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를 들어 서연이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 남친일 수도 있지. 그럼 남친일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추측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조동사는요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추측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측 정도의 차이. 추측의 정도가 제일 센 게 뭐냐? must예요. must. 뭐뭐이면 틀림없다. 됐어? 무조건 남친이야. 저거 무조건 서연이 남친이야. 이런 거야. 됐어? 또는 그거의 약한 거. 제일 약한 추측이 뭐냐? 그게 바로 may예요. may.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서연이가 설마 남친이 있겠어? 에이. 이러면서 이제 추측성이 이제 굉장히 낮은 거. 됐어? 이게 이제 may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흔히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우쿠슈마라고 많이 불러요. 우쿠슈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됐어? 그래서 이제 우쿠슈마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과거형 4개의 조동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조동사의 현재형은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이게 일단 차이입니다.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뭐다? 시제 차이가 아니고요. 시제 차이가 아니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장담한데요. 아마 영어 강사 중에서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강사 중에서도 별로 아는 사람 없어요. 학교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추측과 가정의 차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의미로 나눈 거고요. 나는 진짜 시제를 이제 표현할 거야. 시제 표현. 미래는 뺄게요. 과거랑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고 한번 쳐보자. 자,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를 쓸 때는 시제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면은 현재 시제로 쓰면 되고 이드로 바꿔서 과거 시제로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추측성의 의미를 넣고 싶어. can이라는 걸 넣고 싶어. can. 예를 들어서 I can do it 이렇게 쓰고 싶어. I can do it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있지. 추측성의 의미를 썼어요. 됐어? 자, 그런데 여기서 can do는요 당연히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과거 시제로 쓰고 싶어. 추측성의 의미로 과거로 쓰고 싶어.
근데 여기다가 did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돼. did를 못 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could를 쓰면 될까? 안 돼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could를 써도 안 되고요. did도 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 아까 제가 잠깐 썼었던 have pp라는 개념을 집어넣는 거야. have pp. 됐어요?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배운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have done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I can do it은 현재 시제고요. I can have done it은 과거 시제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진짜 시제 차이예요. 시제 차이. 됐어? 이게 시제 차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분류하자면요. 조동사의 현재형 두 번 쓸게요.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나눴을 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동사의 현재형 뒤에 동사원형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추측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재 시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조동사의 현재형 뒤에 have pp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 나왔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가정의 의미를 가진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제. 됐어? 그럼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뭡니까? 가정의 의미를 가진 과거 시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정리하자면 이거라고. 정리하자면.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 솔직히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은 생긴 건 과거형이죠. 근데 이 과거형이 뭐야? 과거 시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미가 가정이다를 뜻하는 거라고. 됐어? 뒤에 동사 원형 쓰냐, have pp 쓰냐 이게 시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쓰면 현재, have pp 쓰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뭡니까? 가정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의 과거형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여기로 들어가 볼게. 가정법 과거라고 썼어. 그럼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요. 생긴 게 과거라는 거야. 생긴 게. 자, 얘는 생긴 게 과거죠. 생긴 거 과거잖아. 그치? 근데 얘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를 했죠. 그래서 현재. 보여요? 가정법 과거 완료네. 과거 완료는 뭐가 들어가야 돼? had pp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had pp로 쓰려고 했는데 had 못 쓰잖아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래서 have로 쓴 거야. 그러면 have pp가 됐어요. 그러면은 생긴 건 과거 완료야. 생긴 건 과거 완료인데 해석은 뭐로 됩니까? 가정의 과거죠. 그래서 해석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거 다 지울게요.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할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쓰세요. 포인트. 이렇게 쓸게요, 제가. 가정법의 본체는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가정법의 본체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가정법을 배울 때는요, if가 있으면 가정법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if가 본체가 아니에요. if 없어도 가정법 만들 수 있습니다. if가 없어도요. 왜?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줬잖아. 그렇죠?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조동사의 과거형이지 if가 본체가 아니라고.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if는 가정도 있지만 조건도 있어요. if가 무조건 가정이라는 법이 없다고요. 아니 심지어 if의 뜻 중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if가 가정법의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는 뭡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조동사의 과거. 됐어? 그래서 실제로요.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요. if가 없는 버전의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if가 없는 버전. 근데 그 녀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본체예요. 얘가. 알겠죠? 얘가 본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자, 분류는 일단 다 했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개념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순차적으로 갈 건데요. 책에 134쪽과 136쪽이 서로 다른 종류의 가정법입니다. 138쪽도 마찬가지고요. 134쪽에 나와 있는 A, B, C는요 전부 다 퉁쳐서 if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if 가정법. 왜 그러냐? if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가정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if가 본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if 말고도 다른 녀석을 쓰는 가정법들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136쪽에 보시면 I wish를 쓴다거나 as if를 쓴다거나 each time을 쓴다거나 if를 안 쓰고도 이렇게 가정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할 가정법 138쪽을 보면은 without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without 아니면 but for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고요. 접속사 if를 생략한 버전도 있고요. if절을 대신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38쪽에 C를 잠깐 볼래요? 138쪽에 C에 예문 잠깐 볼래? 예문 보면은요 첫 번째 예문에 It would be silly to argue about that if 없죠? 두 번째 예문 A good friend would forgive you for making such a mistake if 없습니다. 세 번째 With your help, I could finish the project earlier 역시나 if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있죠? would 보여요? 두 번째 would forgive would 보여요? 세 번째 could 보여요? 조동사의 과거형 보이죠? 됐어요? 이게 본체라고요. 이게 가정법의 본체라고요. 이해했죠? 자, 근데 여러 가지 가정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념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시험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녀석은요. 이 지금 우리가 유닛 3개가 있잖아요. 제일 잘 나오는 녀석은 딱 두 놈입니다. 두 놈. 첫 번째, if 가정법. 기본이죠, 기본. 134쪽에 A번, B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138쪽에 A번에 나와 있는 without 가정법입니다. 요 두 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고등부 기준이에요. 됐어요?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 가정법이 정말 시험에 특히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데요. 가정법을 제일 사랑하는 대표가 대진고입니다. 대진고가 가정법 갖고 시험을 좀 잘 내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if 가정법부터 알아볼 겁니다. if 가정법 내용이 134쪽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 가정법의 형태는 솔직히 말하면은 형태랑 해서 그냥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무슨 뭐 수학 공식 외우는 거 마냥 if죠, 과거형 동사, 주어, 우쿠시마의 동사원형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거를 수학 공식 외우듯이 막 이렇게 달달달달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안 외워져요. 잘 외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if 가정법을 이제 볼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분류를 해놨었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 버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if 가정법이니까 당연히 if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접속사니까요. 자, 동사를 쓸 건데 이 동사는 당연히 과거형을 써야겠죠. 왜? 가정법 과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if절, 이제 부사절을 썼으니 이제 주절에 주어 동사 나와야겠죠. 자, 동사를 쓸 건데 뭘 쓴다?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겠죠. 됐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뭐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주로 would, could를 많이 씁니다. 웬만하면 would랑 could 두 개를 많이 써요. 조동사의 과거에 are 동사 원형. 이게 if 가정법 과거의 형태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동사원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우리는 현재 시제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현재 시제구나. 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근데 뭐뭐 할 텐데보다는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저는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조동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could를 쓴다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뭐 would를 쓴다면 뭐뭐 할 것이다. should를 쓴다면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조동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과거 완료 쓰겠습니다. 자리가 좀 좁아서 여기다 쓸게요. 자, 과거 완료는 똑같이 그냥 if에서 이 동사 자리만 잘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if 주어에 자 과거 완료로 써야 되니까 had pp로 써줍니다. 이게 과거 완료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주어에 조동사에 과거형을 씁니다. 자 근데 뒤에 동사원형 쓰면 안 되겠죠. 동사원형 쓰면 현재 시제가 돼버리니까 과거 시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have pp로 써야 됩니다. 여기서 had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d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형태로 써줬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석한다고 했죠? 조동사 과거에 have pp 나왔어. 이것 자체가 과거 시제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과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제가 예문은 따로 안 쓸게요.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 바로 무엇이냐?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합 가정법. 여러분 그냥 그러면 이름만 딱 봤을 때 혼합 가정법은 뭐일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거죠. 뭐랑 뭐가? 과거랑 과거예요. 섞여 있는 거거든.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if 주어에 had pp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여기 옆에다가 쭉 이어서 쓸게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혼합 가정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죠. 생긴 게. 여기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쓰였죠. 그렇죠? 섞였죠. 이게 혼합 가정법이에요. 선생님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여기가 과거 나오고 여기가 과거 완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주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돼요. 왜? 안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나오는 거. 그래서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여기는 과거 완료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했다면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는 실제로는 현재잖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뭐뭐 할 텐데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써보자면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할 텐데로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줄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혼합가정법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 알아요? 우리말로? 너네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씨 내가 그때 오마중을 갔었더라면 내가 지금 영어 실력이 좀 더 나을 텐데. 이게 혼합가정법이에요. 옛날에 그랬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됐어? 이게 혼합가정법이라고.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지금 우리하고는 안 다닐 텐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비트코인 70만 원인데. 아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니 그때 좀 딴 얘기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딴 얘기예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 그 컴퓨터가 그 랜섬웨어가 걸려갖고 그 해킹범이 이제 나한테 협박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 비트코인 보내면 내가 이거 풀어줄게. 근데 그때 당시 1 비트코인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이메일이 왔어. 그래서 영어로 답장 보냈죠. 개소리 하지 마. 그냥 그래 해킹한 거 니 그냥 가져가. 나 어차피 여기서 쓸 거 없어. 가져가. 니 뭐 실거 봐. 개인정보 봐. 뭐. 나 쫄리는 거 없어. 그냥 봐. 개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보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존재를 알았는데 이게 뭐에 넣는 거지? 그냥 한번 사볼까 했는데 근데 굳이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뭔지도 모르는 거에 돈 쓰기 싫어갖고 안 썼는데 네 제가 어리석었지. 하나만 샀어. 지금. 네. 이게 바로 혼합 가정법이에요. 저의 이제 과거의 아픔을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샀더라면 지금 부자일 텐데 네 이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그때 샀더라면 그때 좋았을 텐데 이거는 가정법 과거예요. 지금 내가 뭐뭐 한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가정법 과거. 그때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혼합 가정법. 이해되죠? 오케이.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잘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뭐였더라? 생각났다. 저기 뭐야?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좀 그 학원 우리 전체 차원에서 좀 이제 지침을 정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학원 내에서요 휴대폰 사용 금지입니다. 네, 쉬는 시간이고요. 네, 여기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여기 화장실 있는 복도 있잖아요. 거기는 가능. 네, 거기는 오케이. 원내에서는 금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따르시면 됩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쨌든간 그 방침적인 부분이라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정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다 제가 개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문을 안 읽어봤죠? 예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설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다음 부분 진도를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일단 예문 문제 읽어볼게요. 134쪽. 자, A번부터. 아까 읽었던 거죠? If I knew her problem, I could help her. 그래서 현재로 해석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그녀의 문제를 knew, 알고 있다면 I could help her.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If I had $1,000,000, I would buy a yacht. 자, if I had,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 현재로 해석했죠. 내가 가지고 있다면 $1,000,000, $1,000,000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요트 한 대를 살 텐데. $1,000,000로 요트를 살 수 있나? 그런가요? 부족할 거예요. $1,000,000면 얼마냐? 10억인가? 10억이죠. 10억이면 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사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읽었던 거니까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If I had reserved, 내가 예매했었다면, 그래서요 예매했었다 과거로 해석했죠.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매했었다면 I would have gotten, 내가 얻었을 텐데, 얻었다 과거로 해석했습니다. 할인을, 디스카운트, 할인을 얻었을 텐데, 할인 받았을 텐데. 자, 혼합 가정법 보겠습니다. If I had not gained weight, 내가 살을 빼지 않았더라면,
됐어요? 내가 살을 빼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I could wear these jeans now. 내가 지금 이 청바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살을 뺀 게 아니라 살이 찌지 않았다면 미안해. 반대로 말했어. 게인 웨이트인데 소리. 그러니까 내가 살이 찌지 않았더라면 이 청바지를 입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 얘기하는 거네요. 옛날에 입던 게 안 맞아요. 사이즈가 불과 3년 전인데 3년 전에 이제 샀던 옷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바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옷이 안 맞아갖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요 각 세 파트에서요. 특히 이제 요 파트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여기 파트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일단 세 가지를 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전에 이 책에 보면 설명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반대라는 말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볼까요? 자 여러분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기서 현재 사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 사실. 그렇죠? 이 현재 사실이 이제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상하는 거.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이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실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상상이 아니라고요. 됐어? 그러면은 현재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얘가 현재 시제니까요. 됐어요? 얘가 실제로는 여기 과거 실제로는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진짜 사실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가정법은. 왜냐면 상상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직설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설법. 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직설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법 버전은 이거예요. 내가 새라면 날아다닐 텐데.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이건 가정한 거죠. 자, 내가 새일 확률 몇 프로? 3%라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새예요? 아니에요. 내가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아요. 이게 팩트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직설법을 좋아해요. 예. 자, 그러면은 내가 새라면 날아다닐 텐데 라는 이 가정법을 직설법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새가 아니니까 나는 못 날아. 이게 직설법이에요. 진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직설법이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직설법으로 이제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좀 필기를 좀 달리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직설법을 좀 생각하고 쓸 걸 그랬네요. 죄송해요. 이건 제가 필기를 잘못했습니다. 자,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딱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만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 건들 거 없어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직설법. 자, if를 뭘로 바꾸냐면요. as라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서의 as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 때문에란 뜻이에요. 자, 주어 똑같이 씁니다. 주어 썼고요. 자, 동사의 과거형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요. 직설법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가정인가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니까 우리 어떻게 써야 됩니까? 조동사의 과거를 쓰지 않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조동사의 과거를 쓰지 않고요. as의 주어에 동사를 쓰는데 동사의 현재 시제를 써줍니다. 왜 현재 시제를 써줄까? 이건 현재 시제잖아요. 됐어요? 가정법 생긴 과거지만 실제로 현재 시제잖아.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로 바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요 반대로 써야 돼요. 반대로. 됐어? 왜 반대로 써야 돼? 아까 말했잖아.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근데 내가 새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새가 아니다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쓰는 거야. 즉 긍정이라면 부정문으로, 부정이라면 긍정문으로. 됐어요? 이렇게 반대로 써야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자, 뒷부분 똑같이 쓰고요. 주어 똑같이 쓰고요. 자, 조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이제 마찬가지로 동사의 현재 시제를 써주는데 이거는 좀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can이나 이런 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동사의 현재에 반대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 어차피 필기 돼 있으니까 저는 지우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예시 똑같은 걸로. 이거 예시 안 써도 돼요. 책에 있으니까요. 자, If I knew her problem, I could help her.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직설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라? 하나, 둘, 셋. 이거만 건드리면 된다고요. 나머지 건들 거 없어요. 자, 해석해보자면 뭡니까?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은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그녀의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if를 as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I 똑같이 쓰고요. 자, new를 써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지금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얘는 과거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 됩니다. 자, 얘는 현재 시제로 써야 돼. 근데 어떻게? 반대로 써야 돼요. 반대. 됐어? 그럼 일단 현재니까 노우인데 노우의 반대니까 부정문이죠. 그래서 don't know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don't know.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흰색 부분 똑같이 갑니다. her problem 쓰고요. 그 다음에 I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could help 얘도 어떻게 써라? 반대로 쓰면 됩니다. 자, could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an으로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can 알겠죠? 조동사로. 근데 얘 긍정문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부정문으로 써주면 되겠죠. 긍정을 반대로요. 그리고 help 동사원형 그래도 써주면 되겠죠. her. 됐어요? 그럼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위에 거는 가정한 거야. 가정한 버전. 내가 그녀의 문제를 알았으면 내가 좀 도와줬을 텐데 실제로 어떠냐? 문제를 몰랐으니까 못 도와줬지 뭐. 됐어? 문제를 몰랐어. 그러니까 못 도와줬다고요. 됐나요?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두 문장의 의미를 잘 살펴봅시다. 의미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의미. 지금 이 두 문장은요. 의미로 접근하면 어떤 것 같아요? 두 문장이. 반대.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왜? 예를 들어 다시 봐봐. 야, 내가 그 여자의 문제를 알았으면 내가 해결해 줬을 거야. 어쩌라고? 문제를 몰랐잖아. 그래서 해결 못 해줬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 의미는 어떻다? 똑같다예요. 똑같다. 됐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 내가 한 1조 있으면 너네 집 한 채씩 사줄게. 내가 1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네 집 한 채씩 사줬나요? 안 사줬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른 거냐면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표현을 가정을 해서 말한 거냐 아니면은 진짜 대놓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됐어? 내가 학생들한테 요즘에 상담하는 게 다 가정법, 직설법 섞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예비고3들한테 이거예요. 야, 네가 지금부터 만약에 5, 1등급 받으면 그러면 너 어느 대학도 쓸 수 있어. 근데 너 그 등급 못 받잖아.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이게 직설법. 됐어? 가정법, 직설법 둘 다 쓴 거야. 됐어? 이거야 이거.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됐어?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의미는 똑같다. 가정법과 직설법. 됐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번 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내가 이미 필기한 거 있으니까 저는 좀 또 다시 써야겠네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좀 빨리 쓰겠습니다. if 저 had to 나오고 주어, 동사의 과거형의 have. 이거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그럼 얘도 어디만 건들면 되나? 똑같습니다. if 건들고요. had to 건들고 조동사의 과거 have to 여기 건들면 돼요. 됐어요? 자,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얘는 똑같이 as로 갑니다. 자, 얘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겠죠. 왜냐면 실제로 과거 시제니까요. 과거의 반대를 써주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 얘도 동사의 과거형의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가면 돼요. 똑같죠,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책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거. If I had
reserved. 이 D는 안 쓸게요. 더 티켓 온라인 이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I would have 뭐나 would have gott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 자, 그럼 어떻게 건드려라? if 동사 됐어? 이것만 건드리면 되는 거야. 바꿔볼게요. 어떻게? as. 얘를 어떻게 써라? 동사의 과거형의 반대로 쓰라고요. 자, 이 녀석의 과거형이면 그냥 reserved겠죠. 그냥 reserved. 근데 이거를 반대로 써야 돼. 이거 긍정문이잖아. 그럼 어떻게? 부정문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didn't reserve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요? 동사의 과거형 반대로 썼고요. 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사의 과거의 반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got이잖아, got. 결국 동사가. 그렇죠? 그럼 got의 원형은 get이죠, get.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의 과거형인데 반대니까 didn'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뀐지 이해되세요? 과거형으로 써야 되잖아. 근데 과거형이면 원래 그냥 got일 거 아니야. 이게 과거형이잖아. 근데 이거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didn't get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이랑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as 나왔고요. I 똑같이 나오고요. didn't reserve 똑같죠? 뒷부분 똑같고요. 더 티켓 온라인 똑같고요. 그 다음에 I 똑같고 이 would have 같은 건 어떻게?